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려워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어려워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보다도 더 어머님들이, 더 선생님들이 더 많은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더 많은 게 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실천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수준별 독서지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수준별 독서지도 모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발달 단계별로 아이들이 독서 지도하는 방법이라든지 독서에 흥미라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짧아서 여기서 소개를 못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독서 발달별로, 발달 단계별로 그 연령별로 달라지는 독서 지도의 방법, 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혹시 너무 많은 걸 넣지 않았나 하는 거, 아니면 또 혹시 이런 거 하지 않았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하고요. 오늘은 수준별 독서 지도 모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읽고 쏙쏙입니다. 읽고 쏙쏙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업 지도할 때는 반드시 아이들하고 많이 있을 때는 제가 정중앙에서 자 수업하자고 보면 아이들이 쳐다봐요. 그러면 그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하고 눈을 맞춥니다. 눈을 못 맞추면 그 아이를 계속 보면 눈을 맞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중앙에서 시작한다고 그랬어요. 정중앙에서 시작해야 아이들이 어떤 원칙도 배우게 되고 규칙도 배우게 되고 어떤 그런 정도를 배울 수 있으니까 수업은 반드시 정중앙에서 시작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밥은 식탁에서 먹는 거하고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밥은 식탁에서 먹도록 이렇게 지도하는 거하고 비슷하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때 와서 이제 눈을 맞추고 난 다음에 학습 문제 진술을 했을 것이고요. 뭐가 됐죠? 그럴 때 이제 그 다음 본 수업으로 들어갈 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는 저는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는 걸로 시작했어요. 교과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문 한 장을 먼저 읽고 시작하는 게 읽고 쏙쏙이에요. 어떤 지문을 하나 있으면 그 지문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이 읽어주고요. 그 다음에는 내 이야기를 듣고 나처럼 정말 잘 읽거나 아니면 나보다 더 잘 읽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를 통해서 책을 읽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번호대로 돌아가면서 한 줄씩 읽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끊어놓으면 그 다음에는 내 차례인데 하고 아이가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 줄씩 읽어도 좋았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범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잘하는 친구가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읽어주는 본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집에서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번갈아 읽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번호대로 읽기 해서 다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읽은 내용을 이제 뽑아내는 거예요. 그걸 제가 쏙쏙이라고 했습니다만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모르는 어휘가 있습니다. 어휘 설명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어떤 어휘를 설명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휘를 어떤 아이를 아는지 어떤 아이를 모르는지 모르니까 요 수업이 조금 진행이 되시면 지문 읽을 때 모르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치게 하셔서 그걸 한 번쯤 선생님이 다니시면서 순시 지도를 한번 해보세요. 지도를 하다 보면 많이 동그라미 친 아이가 있고 동그라미 치지 않은 아이가 있고 그런데 그때는 단어를 동그라미 치도록 해보세요. 왜냐면 단어 아니고 막 아이들이 막 다 줄로 치고 이러는 게 있는데 핵심어 잡기로 해서 동그라미 치기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단어를 칠 거예요. 그러면 어휘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가 훨씬 좋고요. 그걸 또 안 친 애도 있고 그 다음에 어휘 지도하실 때도 어휘 그런 건 이 얘기란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앞말과 뒷말을 읽고 미루어서 자기가 추론해보고 그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그거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하시든지 이래서 아이가 그 지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읽고 쏙쏙을 한 몇 년을 지도해 보니까 아이들이 그게 나중에 도움이 굉장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시험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시험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시험 볼 때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문 하나를 주고, 지문이란 장면이 될 수 있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장면을 주고 그 장면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읽고 쏙쏙 하고, 그 다음에 동기유발 발상은 여기 있습니다. 지문을 주실 때 물론 교과서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 만약에 사회 문제라든지 어떤 내가 꼭 보여주고 싶은 얘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 반에서 일어난 상황이라든지 우리 가족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편식을 한다든지, 뭐 이런 문제를 갖고 어떤 지문을 하나 만들어 보거나 찾아보는 것도 괜찮아요. 아니면 우리 아이가 편식을 많이 해서 편식에 대한 그런 걸 좀 고쳐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런 글을 선택해서 해주시면 동기유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동기유발에서 제가 언젠가는 책을 거꾸로 보여주고 거꾸로 읽는 신용을 냈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왜? 아이들은 어떤 즐거워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어떤 재미있는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조금만 바꿔도 깔깔깔 껄껄껄 얼마나 웃음을 잘 짓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지문을 거꾸로 놔두고 거꾸로는 못 읽으니까 이렇게 몸을 숙여서 읽었더니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든지, 아니면 운동에 대한 지문이 있으면 잘하는 아이들 보고 덤블링을 한번 해보라든지 이러고 시키면 동기 발상이 수업에 어떻게 보면요 굉장한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기의 발상 전환을 한번 선생님들이나 어머님들께 제가 제안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펼치기입니다. 아까 읽고 쏙쏙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생각 꺼내기 활동이에요. 생각을 꺼내기 활동이라고 해서 읽고 쏙쏙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 펼치기예요.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생각을 꺼내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그 다음에는 그거에 대한 자기 생각을 한번 펼쳐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제가 독서기록장을 꺼내서 써봤어요. 독서기록장을 꺼내서 그러면 아까 그 지문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거기에 대한 내 생각, 아니면 모든 토론의 생각을 한번 독서기록장에 기록해보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인터뷰할 사람이 인터뷰 찾고, 편지할 사람 편지하고, 독서감상문 할 사람 독서감상문,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걸 찾아서 거기에다 기록하게 하고 펼치게 했더니 그것도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굉장히 그걸 많이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하다 보면, 그거 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거의 수업은 25분은 갈 거예요. 25분. 아니, 동기, 이제 그 색 읽기 쏙쏙 그것까지 하면 한 7, 8분이 가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한 25분까지 가면, 이제 25분이 지나면,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뭐 모듬을 만드는 활동을 한다든지 뭘 하셔서 생각 나누기 활동, 독서 토론 활동, 짝하고 이야기를 나누든지 뭐하고 나누든지 해서 어떤 토론 활동을 하는데, 이 독서 토론에 대한 부분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서 이야기가 좀, 그러니까 독서 토론 부분도 나중에 꺼내서 어떻게 토론하는지, 그 토론에 대한 팁이라든지 토론을 잘하는 방법이라든지 수업 중에 독서하는 방법에 대한 지도도 제가 한 단락으로 꺼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펼친 내용을 가지고 서로 읽어가면서 이런 내용으로 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독서 감상문에서, 독서 인터뷰에서, 독서 편지에서 이런 부분에서 똑같이 공통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 부분을 잡아서 토론으로 잠깐 하셔도 돼요. 한 5분이나 한 7, 8분을 토론을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토론은 이야기식 토론이죠. 이렇게 나왔는데 이 이야기는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원인이 있으므로 결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식 토론으로 생각 나누기 활동을 조금 하시고요. 그다음 생각 다지기 활동이 되면 거의 이제 30분이 지났죠. 30분 지나고 35분 그쯤 갈 때쯤 되면 생각 나누기 활동을 해야 합니다. 생각 다지기 활동을 해야죠. 아까 나눴으니까. 다지기 활동은 아까 말씀드렸죠. 한 줄 정리하기입니다.
한 줄 정리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논술도 수업 40분간에 차츰차츰 하다 보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생각 다지기는 생각 정리와 함께 과제로 내도 큰 무리는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되도록이면 저는 과제는 별반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들은 지금은 이제 저는 숙제란 말을 잘 안 쓰는데 숙제, 과제란 말에 그냥 억눌리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숙제란 말보다는 과제. 또 이제 과제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안 주고 한 줄 노트로 하고 그 이튿날 말로 또 꺼낼 수 있는 방법도 좋고요. 그런데 어쨌든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논술을 잘하는 방법은 써야 하니까요. 처음에는 한 줄로 시작해서 그 한 줄 안에 원인과 결과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진행이 있겠죠. 그 한 줄을 조금 더 펼쳐서 나중에는 서론이 되고 본론이 되고 결론이 되고 서론은 어떻게 쓸 것이며 본론은 어떻게 쓸 것이며 결론은 어떻게 쓸 것이며 생각이 또 정리가 되니까요. 이렇게 수업을 수준별 독서 지도 모형은 저는 독서 논술 지도 모형으로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 꺼내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 나누기 활동, 생각 나누기 전에 생각 펼치기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 다지기 활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하면 근데 그런 방법을 가르치면 그런 어떤 서식을 정해주고 하면 아이들이 꼭 서식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또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지 않을까 하고 염려가 돼서 제가 어떤 거 가르쳐 주는 것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니까 혹시 이렇게 어머니들께서 도움이 되시면 써보시고 우리 아이한테는 아니다 하시면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수준별 독서 지도 모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수업 지도안을 어디 그런 어떤 그런 사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수업 지도안을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생각 꺼내기 활동을 몇 개 써보시고 생각 펼치기 활동, 생각 나누기 활동, 생각 다지기 활동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고학년인 경우에는 내가 40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단가를 이 모형을 주고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아주 잘 만들고요. 나중에 이런 아이들은 프리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프리젠테이션만 가지고도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크게 성공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젠테이션 능력을 길러주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 한번 제안해 보이니까 한번 아이들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교육의 길잡이 동방박사